안녕하세요. 하임지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주가 수익 비율인 PE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PBR과 RO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PER은 그때 프라이스 주가, 어닝 수익, 레시오의 비율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PER과 비교해보면 PBR은 이 가운데 영어만 다르죠. 프라이스 주가, 북밸류 순자산, 레시오의 비율로 주가 순자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PBR은 시가총액에서 자본총계를 나눈 값을 의미하는데요. 또 다른 계산 방식으로는 PBR은 주가에서 한 주당 순자산을 나눈 값으로 현재 회사의 순자산 대비 이 주가의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순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현재 거래가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값이기도 하죠. 분모에 있는 한 주당 순자산을 우리는 BPS라고도 하는데요. 이 BPS는 순자산에서 총 발행한 주식수를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총 발행한 주식이 1만 주이고 회사의 순자산이 10억 원일 경우 10억 나누기 1만을 계산하면 10만 원이 나오겠죠. 즉 회사 자산을 모두 청산할 경우 회사의 주식 한 주당 이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PBR은 시가총액과 이 자본총계가 동일할 때 또 주가와 기업의 한 주당 순자산이 같은 경우에 1로 보게 되는데요. 즉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이 회사의 자본을 다 팔면 청산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PBR이 1 미만일 경우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낮게 측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PBR이 1보다 낮다, 높다를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PBR이 낮을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안정적인 상태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워렌 버핏이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지표인 ROE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로 당기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겁니다. 자기 자본 대비 얼마를 벌었는가, 즉 실투자금 대비 이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아온 현금 1억 원에 은행에 대출받은 2천만 원을 합쳐 1억 2천을 가지고 하인분식을 오픈했다고 가정할게요.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ROE는 얼마가 될까요? 자본 총계는 부채를 뺀 자산이니 1억이 될 거고요. 순이익 1,000만 원을 나눠주면 되겠죠. 순자본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이 연 10%입니다. 이처럼 ROE가 10%라는 의미는 1억의 자본을 투자하면 연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만약 ROE가 20%라면 2천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OE가 높은 기업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익이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과 영업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 투자 수익도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자, 그럼 ROE는 얼마 이상이 좋은 걸까요? 보통 회사채의 수익보다 높으면 양호하다 보긴 하는데요. 당연히 시중 금리보다는 높아야지 기업에 투자하는 데 의미가 있겠죠. 만약 투자금 대비 연 1에서 2% 정도 이익밖에 가져갈 수 없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무조건 ROE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게 정답일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면 그 기업에 돈이 들어오니 자본이 늘어나겠죠. 분모가 늘어나면 ROE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점점 성장할수록 이 ROE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ROE가 하락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당으로 자산을 줄여서 이 분모에 있는 자본 총계를 줄이던지, 분자에는 이 기업이 가진 자산을 일부 팔거나 해서 단기 순이익을 늘리면 될 겁니다. 이렇게 ROE는 의도적인 조작이 가능하기도 하니 수익성 지표 ROE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겠죠. 또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본 대비 순이익이 엄청 높아져 높은 ROE가 나오기도 합니다. ROE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ROE를 통해 투자 기업을 선택할 때는 ROE가 높은 기업을 선택하되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기업을 봐야 하고요.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거나 매출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다는 것은 시장 내 독점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세계적인 가치투자 전문가들은 이 ROE가 10% 이상 되는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데요. 이 ROE를 비교할 때는 동일 업종 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마다 평균 ROE의 차이가 있으니 이 경쟁하는 동일 업종 내에서 비교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ROE가 높다 해도 이미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명을 검색만 하면 굳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구하지 않아도 이 오른쪽에 계산되어진 현재 기본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 주요 재무제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종목 분석에서 재무 분석과 전자공시로 들어가면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EPS와 PER에 이어 DPS, PBR, ROE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 지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삼각형에 시가총액, 자본, 이익을 넣고 정리해 보시면 한결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본인의 지식과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번 기회에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